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3차이자 최종인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등 정치 경제적 경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현지 시간 29일 연립정부의 대통령 후보인 스타브로스 다마스를 놓고 3차 투표를 실시해 2차 투표 때와 같은 찬성 168표로 디마스 후보의 대통령 선출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직후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내년 1월 25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전 세계적인 공급 초과 지속 전망으로 5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2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 2% 하락한 53.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1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6,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 30일 발표된 이번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88.7을 크게 뛰어넘는 9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그리스와 러시아의 악재가 글로벌 시장에 큰 쇼크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간밤 그리스의 3차 대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출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따라서 1월 조기 총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유로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는 계속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11월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GDP가 뒷걸음칠 경우는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서방의 제재와 함께 국제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다우 지수의 경우 상승과 하락으로 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0.0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거래량이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고요. 관망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 역시나 소폭 올랐습니다. 한 0.09% 정도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써내려가면서 S&P 500 지수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 유틸리티 업종은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 마감 확인하시죠. 그리스의 대통령 선거 불발 역시나 큰 영향 쇼크를 주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보다는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광산주, 원자재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유럽 전반적인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증시가 0.36%, 프랑스가 0.51%, 독일은 0.05% 강보합권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2014년 딱 하루 이 마지막 거래일을 남겨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하면서 다가온 2015년 새로운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셀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네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이 삼성카드 관심주였는데 금요일 고가 기준 47,250원 찍고요. 5.3% 수익 보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48승 47무 32패인데요. 자, 어쨌든 마지막 거래일 승 더하시면서 화려하게 마무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AS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삼성카드가 이제 일석이조가 되었죠. 어제 이제 배당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우리는 종목 사서 차익 보고, 그리고 심지어 배당까지 이제 따라 하신 분들 나오시겠죠. 그게 저에 대한 고마움이 4월달 되시면 집으로 조금만 우편이 한 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에 적힌 종이가 날아갈 건데요. 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에서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배당락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권에 도달해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맞죠? 원래 배당락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아유, 또 내 종목이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익은 수익대로 나 있고 거기에 배당은 또 배당대로 들어오고, 이 맛에 주식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좀 하시는 거고, 자, 일단 삼성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면이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차트상에 어느 정도 키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 드린다면,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꾸준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요, 한 해 동안 시초가 5% 공략주 하시면서 어떤 다짐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소감과 함께 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장 전략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하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항상 2014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버린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버린 거는 바로 화냄, 바로 노를 버렸습니다. 화를 버리다 보니까 그만큼 좀 더 즐겁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좀 더 즐거운 매매가 되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밝게 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회원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익을 좀 많이 봤던 한 해가 바로 올해였고요. 시청자분들도 2015년도 좋은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수익은 수익대로 돈은 녹아내리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청자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에, 그리고 건강한 계좌가 붙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2015년도 믿음에 보다보고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상로가 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승률 더해주시면서 시청자분들의 위안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은 에이스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제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요거 끝나고 곧장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2015년 전략을 조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잠시 시장 자체를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11년부터 꾸준히 막혀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구간에서 상단 권역 그리고 하단 권역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많은 하락 자체가 꾸준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항상 과매도라는 구간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를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개별주 시장이고요. 거기에 거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30%의 변동폭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상당한 드라마틱한 반전에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달, 2월달은 좋지 않았지만 12월달에는 또다시 큰 대세 상승기가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급한 매매보다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그리고 본질을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피 마감하는 날입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거를 좀 더 체크하는 그런 이번 주가 그리고 1월 2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015년도요. 그리 시장 상황 녹록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투자 전략 어느 때보다 잘 꼼꼼하게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2015년에도 이상로 멘토님의 활약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14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 30일장 개장됐습니다. 자세한 개장 전략, 출발 상황까지 두 분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는요, 배당락 여파에 따른 하락 불가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개장 출발이 됐는데 오늘 상황 어떤지 확인부터 들어볼게요. 네, 올해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0.32% 상승하고 있는 24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워낙에 선물 지수 자체도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252선까지는 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지수의 경우는 0.49% 상승한 193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그 유럽에서 전해온 소식으로 인해서 좀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반영이 됐던 만큼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도 좀 워낙 좀 한 1930선대에서 조금 횡보세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충분히 이런 구간만 좀 잘 견뎌내 준다면은 1950선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지금 현재 0.30% 상승한 540선에서 좀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좀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21선 부근에서 좀
2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안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540선에서 545선까지는 좀 충분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환율 지수의 경우 제가 좀 예상을 하기로는 한 1,000원대 후반 부분에서 워낙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1,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움직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양시장 개장 분위기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일본 시장도 개장이 됐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어요. 국내 시장 업종별 분위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현재 어떤 업종이 가장 분위기 흐름 괜찮은가요? 현재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섬유유복 업종입니다. 섬유유복 업종이 3.35% 상승하고 있는데 제일모직이 4%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1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태평양물산, 한성, 대현, 쌍방울, 베이직하우스, 아비스타 같은 종목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지금 0.96%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금속, 의료정밀, 제조업, 보험, 운송장비, 전기전자, 화학, 금융업, 음식료품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 업종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건설업종들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업종 내에서도 현재 현대산업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강금속에서는 지금 포스코가 1.25% 정도의 상승, 그리고 동부제철, 그리고 현대하이스코가 1.77%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료종밀 업종이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KC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KC텍이라는 종목이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지금 기타 제조가 1.23%대 상승, 종이목재 1.04% 상승, 일반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인터넷, 섬유의류, 출판 매체복제, IT 부품, 컴퓨터 서비스대가 이제 0.7%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 장비 업종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기타 제조 업종인데 기타 제조 업종 내에서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딱히 선별해서 이제 종목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종이 목재는 지금 산성, LNS, 동아기업 같은 기업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종밀 기기가 간만에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센스가 4%의 상승, 인트로메딕이 1.44%대 상승, 바텍이 0.99% 상승, 그리고 인바디가 0.6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정밀 기기 내에서는 인바디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사물인터넷 업종인 효성 ITX, Snet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시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배당락 이후에 회복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로 초반부터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초반부터 외국인이 한 85억 원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장 막판까지도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 현재 85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는 현재 75억 원 정도 매도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쪽 모두 14억 원, 2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은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좀 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섬유유복 업종에서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와 주고 있고 현재로서 섬유유복 업종의 경우 외국 현재 5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경우 29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가장 크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좀 제조업종인데 현재 외국인 현재 좀 제조업종 부분에는 118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18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경우 1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만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이 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도 어제 좀 매도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만이 14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하드웨어 업종은 좀 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좀 제조업종만이 좀 외국이 현재 좀 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단 그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는 아직 기간만이 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IT 부품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만 1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2원 20전 상승하면서 1,100원 선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연동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동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10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098원 50전까지 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0원에 다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달러에는 120.73엔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 달러는 그동안 지지되어 오던 1.2171달러를 하향 돌파하면서 1.2141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가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은 그리스의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어제 3차 투표에서도 대통령 선출에 실패함에 따라서 그리스는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경제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로달러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적인 차이와 내년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를 배경으로 달러원 1개월물은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보다 3원 20전이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오늘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외환시장에서는 대외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와 대내적인 수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1,100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 원액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들의 내고 역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0엔당 910원 수준까지 하락한 N1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국이 지속적으로 매수 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급적인 요인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모습은요.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달러화가 이와 연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는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2015년도의 달러화 강세의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연말 장세를 맞아 거래량이 작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만 환율은 강한 하방 경직성 또는 상승 압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00원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정경팔 팀장님과 확인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과 삼성 SDS 흐름이 좋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관의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제일모직의 15만 원 선 돌파가 됐네요. 다음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300억 원대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요. 이 소식과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 직행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부시스터즈입니다. 신장 모멘텀도 좋고요. 쿠케런이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른 기대감 들어오면서 나흘째 강세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 SDS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모직이랑 삼성 SDS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모직이 삼성 SDS랑 이제 기간 수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만 원대 이렇게 15만 3,5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더 예상이 되거든요.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는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 지분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후계자들이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제 이런저런 수익이 되는 사업 구조들을 많이 갖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 1월 5일쯤에 이제 MSCI에 이제 편입된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계속해서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스토리를 통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대주주 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그 자회사를 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은 일단은 시나리오고요. 회사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째 보면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신 종목들인 것 같아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개 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계속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지만은 바이 앤 홀드로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 5일쯤에 일단은 뭐 보유 물량을 정리할 생각이고요. 지능기업을 일단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기업이 그 300억 원대 공급 계약이랑 제3자 유상증자 결정 소식을 받아서 이틀째 상한가를 이제 진입하는 모습인데 전일 대비 이제 215원 14.83% 상승한 1,665원에 거래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날 347억 원 규모의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시설 사업인 그 군인 아파트 건설 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이게 이제 2013년 매출액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뭐 이것도 그렇지만은 지능기업 같은 경우가 일단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주 3천만 주를 그 제3자 배중으로 일단 돌리고요. 그리고 총 600억 정도의 이제 상장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인데 지능기업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능기업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크게 좋다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재무구조로 봤을 때 ROE도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은 회복된다는 기대감 이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현대산업이나 아니면 동원개발, 서한 뭐 이런 그 지역 개발 업체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투자하시는 데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상한가기 때문에 뭐 굳이 따라잡기보다는 다른 그 건설업체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게임주 산업이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과 연계가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그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쿠키런이 국내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지금 중국 쪽으로 그 진출할 예정이고요. 이번 이 쿠키런이 그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텐센트의 이제 QQ라는 메신저 게임 마켓을 통해 가지고 약 1만 명을 상대로 2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시 시점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3월에 쿠키런 2가 이제 글로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이제 122% 증가한 105억 원, 2분기는 72% 증가한 18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브시스터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좋고요. 수익 구조도 괜찮고 캐릭터 상품을 게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바탕으로 캐릭터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 구조까지 만들 수 있는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가격대에서도 뭐 접근하시는 거 크게 부담 없으실 것 같으시고요. 만약에 조금 조정을 이제 기대하신다면은 5일선 조정이 오면은 5일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째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동부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은 급락이 8%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고요. HT세미콘입니다. 턴어라운드 전망에 이 종목은 급등하고 있네요. 세 종목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주시죠. 네, 첫 번째 좀 한정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기술의 경우는 2%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좀 내용을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좀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어쩔 수 없이 좀 약세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정기술이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도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었는데 4분기에는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만은 시장에 좀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한 면이 가장 크게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9월에서 10월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수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서 발생된 부분이 좀 4분기에는 좀 그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내년까지 좀 이루어질 수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한정 기술이 좀 예전만큼 좀 크게 수주를 좀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수주를 좀 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주가가 한 차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일단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만큼 내년부터는 좀 수주가 얼마만큼 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한정 기술의 경우 좀 섣불리 좀 진입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좀 짧게 손절 라인은 한 49,300원 정도로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동부 하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하이텍의 경우 좀 10%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동부 하이텍의 어떤 좀 인수전에서 조금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면서 어떻게 좀 회사가 흘러갈지에 대한 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는 것에 따라서 좀 악재로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인수 조달 문제가 좀 무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당분간으로는 주가가 좀 약세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좀 협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크게 그 긴 시간이 좀 필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부 하이텍의 경우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AT 세미콘입니다. AT 세미콘이 좀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현재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먼저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우상향 흐름을 좀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좀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전망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일단 뭐 AT 세미콘의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에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합병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소식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이런 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회사 자체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동사의 경우는 뭐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출 증가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 워낙에 좀 주가가 한 차례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크게 좀 한 차례 좀 눌림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좀 짧게 본다면은 좀 5일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들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일이었죠. 배당락의 영향으로 이 금융주 하락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늘은 좀 올라서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보합권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NTP입니다. 2천억 원대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어요. 10%대 강세 흐름 연출되고요. 다음 종목은 파버9입니다. 이 알루미늄 표면 처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한 11%대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 종목대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은행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어제 배당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KB금융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기준으로 20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주들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정책들 은행주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 그리고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몇 개의 사업군이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지금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 이쪽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크게 시장에 매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주 밸류에이션으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면 접근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크게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KB금융을 기준으로 바닥을 잡아보자면은 37,100원 정도 오시면은 단기적인 매수 국면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은 추세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굳이 매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은행주들 초반에 보합권에서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주요 추세를 어제로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14,1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 오면은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만한 한 가격대이긴 하겠지만은 추세적으로는 뭐 돌려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은행주들 뭐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수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NTPA입니다. NTPA가 지금 태국에 2,19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NTPA가 현재 9.47% 상승한 1,330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TPA가 지금 태국 전력청으로부터 발주권을 보유한 그 MBN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2,199억 원의 규모의 9.9메가와트 바이오매스 파워 플랜트 8기를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매출액 대비 671.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한 그 발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런 발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대 상승이면은 일단은 분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현재는 단기적으로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1,310원 내외에서는 한번 매수를 붙어보셔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일단은 뭐 그리고 2016년 1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입니다. 이 정도 계약권이면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1,000원대 종목들은 잘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1,000원대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으시고요. 지금 이 정도 뉴스가 사실이라면은 상한가가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이 현재 그 10.74% 상승한 8,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버나인이 메탈 채용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에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제 KH 바텍이었죠. KH 바텍도 그 메탈에 대한 수요감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7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뭐 10%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파버나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메탈 프레임을 이제 그 만드는 회사고요. TV나 이제 이런 쪽에 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료기기 쪽으로 메탈 프레임이 들어가는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일단은 좀 잡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성장성이라든지 의료기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거든요. 8,500원 정도가 단기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 이후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가총액이 430억대 이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착하고 들어가는 모습 보시고 8,400원 이상 일단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뭐 큰 부담은 없을 거라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요,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좀 밀리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 타이어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요. 내년 호실적에 관한 성장성 기대감도 함께 들어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사물 인터넷주들의 흐름이 장 초반부터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를 앞두고 이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 쪽이 연계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S넷의 흐름, 기가레인의 흐름들 좋습니다. 전반적인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금호타이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금호타이어 경우는 좀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이 좀 동시에 좀 부분 파업도 좀 들어간 상황이고 이런 파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런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좀 일부 생산장에서는 좀 타이어 생산도 중단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좀 매출 부분에서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타업 부분이라고 하면은 또 현대차로 좀 예를 들면 현대차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현대차의 경우도 좀 상당히 좀 큰 파업 문제가 좀 자주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세를 보였었고 다만 현대차의 경우는 금방 내 좀 회복세를 보여지긴 했지만은 금호타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호타의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가 좀 한 차례 밀리다가 단기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좀 파업 부분이 완전하게 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주가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좀 워낙에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현재는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의 경우 현재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콜마라고 하면 좀 중국에 대한 좀 사업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화장품에 대해서 워낙에 좀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좀 중국의 이런 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한국콜마에 대해서 성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좀 10월달에 좀 고점을 찍고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이때는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현재 만약 진입을 하신다면 좀 단기적으로 한 5만 원대 부분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의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일단 1월 6일에 열리는 CES 2015 가전쇼에서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가 된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주가에 좀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일단 모바일 정보 통신을 비롯해서 크루셜텍이라든지 여러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런 사업 자체가 워낙에 보면 앞으로 좀 크게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런 사업이 지금은 현재 크게 활성화된 상황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하나의 좀 테마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 흐름 챙겨봤고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도 투자 전략 제대로 갖고 가셔야죠. 4인의 투자 전략 알려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영훈 팀장입니다. 배당락 이후 1월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내년 1분기 영업이익 개선 업종을 눈여겨보자 에너지와 운송, 은행과 금속, 광물 위주의 트레이딩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 섹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어제 이어 오늘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대리입니다. CES를 시작으로 1월 효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정영훈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배당락으로 불가피하게 지수는 밀렸는데 오늘은 좀 회복세가 나오는 걸까요? 전반적인 지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1월 효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2014년, 즉 올해의 그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배당락 이후에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다만 지금 좀 글로벌 좀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우려감과 배당락 영향으로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일 같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은 계속해서 좀 수급 공방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그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유입에 대한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의 좀 매수 전환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 거래에 따라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지수가 좀 하락 반전을 좀 오전장에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마지막 거래일은 여전히 그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과 함께 그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 요인이 어느 정도
지수 상승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900선 중심으로는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연말 연초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뭐 공격적인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소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그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러한 좀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2015년 1분기 실적 개선에 좀 기대되는 그러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위주로 그러한 좀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관망하는 자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종목 보자면 2015년 1월 어닝 시즌 맞이해서요. 좀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 위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 이제 시작되고 이제 올해 장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한 5시간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마무리를 좀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늘 변동성이 나옵니다.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의 반복이 이루어져죠. 그런데,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역전의 명수 시간에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100% 이상 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소리바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동성제약도 그랬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또다시 효성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효성 ITX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월 20일쯤이었어요. 바로 이 역전의 명수 시간에 출연해서 많은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22,000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또 효성 ITX가 오늘 강하게 좀 또 올라오죠. 자, 시장은요, 결국은 흔들리더라도 성장성 있는 산업 섹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오늘 쪽, 요쪽 조금 오르고 오늘 조금 떨어지는 것에 민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장성 있는 섹터 쪽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S넷도 거의 100%죠, 그죠? S넷도 100% 이상 올라왔고, 코콤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 시점보다는 지금 100% 올라온 거예요. 거의 이제 코콤이 10,000원대입니다. 거기다가 효성 ITX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펼쳐질 섹터에 대한 얘기예요. 사물 인터넷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업종이에요. 결국은 전자하고 자동차 쪽인데, 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이제 조선 정유 화학 쪽의 꿀뚝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차가 주도가 돼서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이런 조선 정유 화학까지 적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주도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명확한 또 디테일한 섹터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자 쪽에서는 사물 인터넷, 그죠? 그 사물 인터넷이 또 광의 의미다 보니까 통신, 그죠? 이쪽으로 지금 쫙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전기차 관련입니다. 자, 이 전차죠. 결국은 이 전차 쪽에서 디테일한 사물 인터넷과 디테일한 전기차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화두가 될 섹터를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사물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코콤하고 S넷이 먼저 올라왔고 효성 ITX나 엔텔스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왔지만 그 다음 또 주도를 이룰 섹터들이 또 나오기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제품의 지금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이 섹터의 개화 단계에서 지금 진화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정체 단계까지의 그 순차별로 올라올 섹터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예요. 금융산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하고 예금에서 예금 이자 받고 그리고 적금 들고 이런 기존의 그 금융산업 방식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증권주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 지금 금융주 다른 데 보시면 안 된다. 은행주들 계속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산업이 뜨기 시작하면 그 하나의 산업 때문에 또 사양화되어지가는 산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핀테크가 뜬다면 기존의 금융산업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전기차죠. 또 그 다음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충전의 개념이에요. 지금의 하이브리드 개념은요, 충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금 충전 방식은 맞는데 운행을 하면서 자체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일단 플러그에 꼽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전을 해서 그 충전한 만큼의 양만 달리고 나머지는 연료로, 기존의 화학 연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진화하게 되면 이제 순수 전기차 개념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순수 전기로만 가는 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제 지원안이 나오고 있고, 제가 전일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산업.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고임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비 문화가 결국은 우리 쪽으로 계속해서 한류의 어떤 열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핀테크, 전기차,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 관련 요 네 가지만 보셔도 여러분들 내년장이 따뜻하리라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이 섹터 안에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섹터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익률 제고에 큰 몫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다 이것들은 지금 산업의 개화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성장기도 겪지 못한, 그러니까 개화기 단계에서 성장기에서 정체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들이, 그리고 아직 많은 산업들이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쳐보고 뭐 관련주 이래가 쳐보고 나서 종목을 사는 어리석은 운은 안 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섹터. 그죠? 여기서 실적이 확인된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S넷이나 코콤처럼. 그죠? 그런 100%, 200% 갈 종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기반 하에 이제 성장성이죠. 그런 것들이 참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대형주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대형주 언제 놔두면 올라가지 뭐.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대형주는 지금 이제 수많은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에서도 돈 버는 시스템,
밑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에서 돈 버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위쪽으로 배팅을 하고 계시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떨어지는 쪽에도 배팅을 하고 올라가는 쪽에도 배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응집력이 강한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쪽으로 붙으면 그들은 매도를 어김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이 짧은 사이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5%를 먹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요 아래 구간에서 윗 구간까지 5%가 가는 동안 이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형태는 수도 없이 흔들면서 갑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위로 배팅, 밑으로 배팅, 위로 배팅, 밑으로 배팅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혼이 빠지는 거죠. 그죠? 혼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시스템, 오히려 더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해답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세계적으로 가장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고요. 그가 코카콜라라는 작은 음료 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공모주, 그러니까 이제 벤처 시장, 상장도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시고, 그죠? 그리고 제닉에 엔젤 투자를 하셨던 분, 3억에서 그 200 몇십억을 4억 투자해서 200 몇십억을 받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분들, 노리스크 노먼이라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는 꼭 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아래 위로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하이리스크라고 봅니다. 저는 위쪽으로밖에 배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라고, 로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하고 참 많은 얘기들 나눴습니다. 근데 정재훈 멘토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할 말이 있는가 봐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올 한 해의 마지막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온라인 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정재훈 멘토가 공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요. 인사도 받고 여러분들 내년에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얘기들도 좀 듣고 자세하게 좀 듣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대박 나십시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새 하락 반전됐습니다. 0.26% 밀립니다. 1922선에서의 흐름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0.42%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541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2014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에 주는 어감이 오늘만큼은 아쉽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요. 너무나 힘든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아쉬움은 좀 떨쳐내시고요. 몇 시간 남지 않은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가오는 2015년도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워도 가는 종목 있기 마련인데요. 새해에도요. 저희는 알짜배기 종목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새해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